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7일 새벽목요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운명을 가르는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2심 판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재명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죠. 작년 12월에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친형, 정신병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친형을 강제 입원을 시켰느냐,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분당 보건소 사람들, 분당시청 사람들, 분당이 아니죠. 성남시청 사람들, 분당 보건소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했다.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권리를 방해했다. 이런 차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도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남시 대장동 허위선거 공보물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에서 얻는 이익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만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해서 자기가 자랑하듯이 선거 공보물에 포함을 시켰다. 이것이 허위사실이다. 그 부분에 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검사 사칭인데 과거에 검사를 사칭했다 하여서 사실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선거 후보 토론회나 이런 데 나가서 그런 적이 없다, 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 허위사실이다 하는 점으로 또 기소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친형의 강제진단 문제. 이 친형의 강제진단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는 별개로 사실은 친형 강제진단 문제는 있었던 거죠. 강제 입원 문제는 무혐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 강제진단 문제를 바로 후보 토론회나 이런 데에서 없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것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3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언제쯤 확정될 것이냐? 선거법 위반 사범은요, 기소된 지 1년 내에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6일, 어제 판결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12월 초까지, 그러니까 작년 12월 11일 날 기소를 했으니까 12월 10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겁니다.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근데 대법원 확정 판결은 잘 아시다시피 법률심입니다. 형량을 줄여주거나 300만 원을 깎아주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90% 이상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지사직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이죠. 그 총선 때 경기도지사 재보궐선거를 같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물론 이재명 지사는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무슨 총선에 나올 사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여권 내에서도 잠룡으로 꼽힙니다. 대선 주자라는 거죠. 자, 다음 대선 언제 있습니까? 2022년에 있습니다. 2022년 만약에 이번에 확정 판결이 난다면 5년간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2022년에도 이재명 지사는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대권 잠룡 하나가 또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권으로 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논란으로 해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9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도 그대로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락.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정되면 또 탈락됩니다. 그 다음에
경남도지사 김경수 지사죠. 김경수 지사 현재 재판받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이죠. 그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언들이 여전히 김경수 지사한테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확정된다면 또 탈락. 그러면 이제 여권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국 후보자? 사실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권 주자라고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민정수석을 그만두면서 갑자기 여권에서 대권 주자인 것처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이해가 됩니다. 왜 되냐면 바로 하나씩 둘씩 여권의 잠룡들이 탈락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야, 안 되겠다. 조국이라도 우리가 대권 잠룡 대열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여권 핵심들이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온갖 비리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국 후보자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달 가까운 그 수많은 의혹 제기 과정에서 이제 대권 잠룡 대열에서도 탈락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까? 백화점 곱하기 10입니다. 비리 백화점 곱하기 10. 그리고 그 중에는 다른 사람처럼 그냥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닙니다. 팩트로서 확인된 게 너무나 많고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최성해 동양대 총장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동양대 같은 경우는 지방의 중소대학입니다. 이 중소대학이 교육부에 얼마나 약한지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불리한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인정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압박을 넣었다는 부분, 물론 그 부분은 조국 후보자가 부인하고 있지만 최성해 총장은 최성해 총장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 조국 후보자의 운명은 끝입니다.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공개될지 그것도 아마도 초읽기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잘 보세요. 앞으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 저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있으면 만약에 최성해 총장이 이제 녹취록을 공개할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시면 여권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더 이상 안 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조국 후보자, 저는 뭐 거의 탈락했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그런데 원래부터도 호불호가 명확한 사람인데, 그리고 과거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얘기했죠. 형은 맞는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너무나 명확한 사람인데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또다시 그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예능 프로 같은 데 나와가면서 유시민 이사장의 그 날카로운 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무뎌졌다는 이미지 재형성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국 사태를 맞이하면서 언론 비하 발언, 검찰은 검찰이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조국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을 비난하고 온 사방에 총을 쏘아댔기 때문에 이 또한 조국 후보자, 유시민 이사장한테는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세대가 누굽니까? 바로 20대입니다. 이 20대로부터 지금 가장 큰 불신을 받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를 옹호했기 때문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씨는 바로 20대로부터도 불신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시민 이사장의 강점이 대부분 사라진다. 역시 대권 후보 반열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다시 남은 사람은 김부겸 의원이죠. 김부겸 의원 여전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실 크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잠룡대열에 살아있다.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살아있다. 그러나 문제는 김부겸 의원의 경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내년 4월에 과연 당선될 것이냐? 매우 불투명합니다. 현재까지 이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만약 거기서 낙선해도 대선 후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대선 후보에 하나의 장애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친문
핵심 진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관한 신뢰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만약에 전부 다 확정된다면 2022년 대선에 당연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선까지 못 나오니까 그로부터도 상당한 정도로 그 정치권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물론 그 중에 하나 변수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 있는데, 지금 잘 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그룹들은 이재명 지사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면 복권 저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향후 정치적 운명, 제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적어도 4년 내지 5년 정도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SNS 활동을 통해서 본인은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아마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뭐 재기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또 새 사람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달려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먹구름이 짙게 끼어 있다. 근데 그 짙게 낀 먹구름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